오늘 저희가 다룰 목차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다룰 목차가 UTP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네네. 공부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랜선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저희가 말하는 랜선이라는 게 바로 이 UTP 케이블 얘기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UTP 케이블은 이제 치과에서 사용하는 서로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케이블들이 다 UTP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치과에서 쓰는 케이블들이 저 두 번째 코엑시얼 케이블이나 그다음에 이제 파이버 옵틱이라고 이제 광섬유 케이블들이 있는데 저 두 가지는 이제 웬 환경으로 연결할 때 외부에서 인터넷 환경을 끌어올 때 사용하는 케이블들이어서 선이 하나만 딱 들어옵니다. 치과 쪽으로. 그런데 위에 그 UTP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에 있는 모든 PC나 장비들,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연결하는 케이블들은 전부 다 저 UTP 케이블, 저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일 가장 많이 쓰는 케이블은 어쨌든 UTP 케이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치과에도 뭐 UTP 케이블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케이블의 네. 종류, 네. 또 UTP 케이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네. 어느 케이블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화면이 상당히 좀 중요한 화면인데요. 일단 이 케이블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치과에는 일단 UTP 케이블 전송 그 규격이 다 있어요. 거기서 UTP 케이블에서 저 카테고리 6 가운데 있는 CAT6라고 되어 있는 저 케이블을 치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차이는 그 시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들이 보통 CAT 카테고리 5, 그다음에 카테고리 5E, 그리고 카테고리 6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한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치과 오픈하신 분들은 저기 카테고리 5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단 시중에 나오는 가장 저렴한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속도도 이제 100메가밖에 안 나와서 일단 엑스레이나 뭐 전자차트 정도 크게 데이터 통신을 맞이하지 않는 좀 아날로그 치과들은 카테고리 5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자차트를 쓰거나 엑스레이 그리고 CT나 그리고 다양한 영상 데이터들 그리고 CCTV라든지 IPTV들까지도 이제 대기실에서 틀게 되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케이블의 속도에 따라 케이블의 규격에 따라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카테고리 6를 치과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차이는 일단 카테고리 5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최대 100MHz고 그러다 보니 치과에서 이제 CT 장비가 신규로 들였는데도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시 인테리어를 하거나 노출로 또 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제 카테고리 5E로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카테고리 5E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속도는 이제 그 최대 1기가까지는 되지만 그 거리에 따라 한 100m에서 200m 정도 선이 이제 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치과의 어떤 노이즈 환경이 좀 노출돼 있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5E도 속도가 1기가까지 다 못 뽑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 6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기가 대용이고 대역폭 자체가 이제 250MHz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속도 자체가 근거리 같은 경우는 10GHz까지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과의 장비들을 다 그 높은 속도의 1기가 장비들을 다 세팅했을 경우에 거리와 상관없이 저 카테고리 6를 대응해서 이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다양한 그런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복사하는데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 카테고리 5E와 카테고리 6는 가격 차이가 한 30%밖에 차이 안 납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국산 케이블 가격 중에 뭐 10만 원, 카테고리 5E가 한 10만 원 정도 하면 카테고리 6는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오픈할 때는 반드시 그 인테리어 하시는 선생님한테 저 케이블 카테고리 6로 좀 꼭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고요. 이 카테고리 6가 보시면 저 위에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세 번째 보시면 이 케이블 자체의 게이지 자체가 두껍습니다. 선 자체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24AWG라고 해서 이제 약자가 어메리컨 와이어 게이지 이렇게 약자로 해서 선 두께 미국 표준 규격인데 저기 선에서 가운데 이게 칸막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6 랜선으로 치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깔았을 경우에 중간에 랜선이나 또 선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공사하거나 뭐 다른 선을 좀 당긴다든가 했을 때 결선되거나 끊어질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튼튼하고. 그래서 꼭 카테고리 6로 좀 그 치과에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카테고리 6E, 7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저건 이제 산업용이나 좀 특별하게 이제 굉장히 그 큰 공장이나 뭐 그런 데서 쓰는 거고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네네. 저쪽 뒤에는 전혀 볼 필요는 없으시고 6로 하셔도 나중에 10GHz의 그 인터넷 그 환경이 됐을 때 충분히 저 6로도 어떤 적당한 규모의 치과들은 10GHz까지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가 가격은 더 비싸지만 가격대 성능비는 제일 좋은 케이블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께 저 6 케이블로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좀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어쨌든 가성비로 봤을 때 네, 정답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맞습니다. 6다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건데.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케이블 뭐 스펙도 중요하지만 네. 그 외에 고려할 사항이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케이블 카테고리 6만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 입장에서나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카테고리 6에 제일 싼 케이블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외산 중국산 좀 아직 그 품질 규격이 나오지 않는 좀 저렴한 케이블들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 6도 종류별로 품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수입 보면 가격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저렴한 카테고리 6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케이블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 내부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9%가 구리 함유로 해서 또 규격을 우리나라 그 제조물에 대한 그 규격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99% 구리 규격을 써서 케이블을 만들어서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 선을 깔아도 결선이 되거나 노이즈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끊기는 거나 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중국산에서 좀 최근에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CCA 타입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피복 속에 이 케이블 자체가 구리가 아니라 철이나 알루미늄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구리로 코팅을 하다 보니까 선은 부드럽고 연한데 좀 당기면 탁 끊어진다든가 산화가 좀 빨리 된다든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국산 케이블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국산 케이블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극동이나 그다음 대한전선이나 LS전선 이렇게 뒤에 전선이라는 회사 이름 붙은 것들은 대부분 다 국내에서 제조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케이블에도 이 회사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공사하고 나면 다시 그 깔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카테고리 6의 국산 케이블로 꼭 좀 그 한 4, 5만 원, 한 300m당 한 4, 5만 원 더 비싸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국산 케이블로 좀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케이블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뭐 네.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또 뭐 이런 케이블이 다이렉트냐 크로스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나뉘는데 치과에서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 부분은 일단 과거 오래전에 PC와 PC끼리 연결할 때는 이제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해서 선 배열 자체가 틀립니다. 대부분은 이제 크로스 케이블을 쓸 일은 없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100% 거의 100% 다이렉트 케이블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크로스 케이블까지는 뭐 인지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치과는 전부 다 다이렉트 케이블을 쓰고 있고 저도 아직 그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해서 그 치과 세팅한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이 저희 네. 치과에 네. 제가 배관 박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인테리어 할 때 네트워크 공사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할 테니 그때 당시 표는 네. 랜선이었죠. 네, 네. 랜선은 꼭 카테고리 6로 넣어주세요라고 하고 지금 인테리어하고 5년, 6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근데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배관 박스를 처음으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렇게 랜 케이블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 자세히 보셨죠? 네, 네, 한번 봤습니다. 품평을 좀 부탁해 주겠습니다. 네. 일단 품평은 뭐 한숨 쉴 정도는 아니고요. 다행히 이제 케이블 자체가 카테고리 5E로 넣으셨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1기가는 대응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아직 좀 젊으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한 20년은 치과도 하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10GHz를 대응하는 그런 또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이 아마 빠른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원장님은 그냥 1기가가 최대여서 또 그 과거의 카테고리 5로 선택하셔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그런 미래의 상황은 좀 그려질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원장님께서 그래도 괜찮은 것은 국산 케이블을 쓰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대한전선 케이블을 쓰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케이블 상태도 좀 좋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딱 저 선 하나만 봐도 중간에 또 허브가 또 달렸거나 여러 가지 그 하단에 또 브릿지로 허브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또 장비를 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보통 저 배관이 들어가면 저 랜선 하나만 지나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예, 뭐 그 CCTV 케이블이라든지 뭐 다른 그 외부 내부용 케이블들이 많이 지나가서 여러 가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닥만 들어갔다는 거는 아마 끝단에 또 저 선 하나 가지고 여러 장비들이 물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런 경우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공사할 때 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은 네. 예, 그런 상황은 솔직히 맞기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저 안에 보이는 호수 안에 네. 아마 랜선 다발이 따로 네. 지나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체어 쪽으로 한 가닥만 뺀 게 네. 아닐까. 이렇게 네.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선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랜선까지 놓는 경우는 사실 좀 잘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네. 네.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인테리어 도면 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리 네.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다 보면 지금 보이는 저 툴들, 장비들이 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소지하고 있는 장비고 네. 그래서 그 RJ 커넥터라 그러죠. 네. RJ45 네. 커넥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선이 부족하거나 중간에 단선되거나 아니면 선이 꼬여서 양 끝단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를 때 찾는 네. 기구부터 네. 커넥터 물리는 것까지 저 작업을 사실은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네. 20년 전에 처음 제가 개원하면서 인테리어 할 때는 더더욱 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네. 결국 뒤에 저렇게 제가 직접 막 다 렌툴로 찝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 네. 시행착오 없으시도록 이렇게 도면 단계에서 좀 여유 있게 네. 해달라고 아마 당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치과 도면입니다. 네. 치과 도면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체어들이 양 벽으로 일렬로 니은자로 배열이 되어 있고 네. 기계실이 저 한 주씩 해서 양쪽에 두 군데로 네.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치과 그때 랜 문제 생겼을 때 와서 네. 한번 보셨으니까 잘 급하게, 알겠지만 예, 방문드린 적 있습니다. 좌측 제일 상단에 있는 구석에 있는 기계실에 네. 그런 랜 장비들이 모여 있어서 네. 사실 치과에 상당히 치우친 부분에 네.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랜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뭐 제 경험담으로는 요거보다 더 작은 한 30평대 처음에 개원했을 당시는 제가 실제로 랜선이 중간에 끊어져서 네. 천장에 점검구로 네. 직접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대단하십니다. 더 날씬했고 날렵했던 시절이라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꼼꼼하게 네트워크를 좀 도면상에 그리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팀장님께서 네. 또 예로 추천해 줄 만한 상황인데 네. 어떤 부분을 도면상에서 신경 써야 돼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도면은 그 이제 서초 쪽에 새로 오픈하시는 원장님 치과 도면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렇게 그려서 그리고 실제는 도면은 좀 더 지저분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회사에 있는 그런 모든 또 장비들을 많이 계약하시고 또 원장님께 또 저희 그것도 패컬티셨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도움 드리는 과정 속에서 조금 표준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네트워크 저 기계실에서 이제 그 도면들로 네트워크 포인트로 빠져야 되는 자리들 위치를 전부 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이제 회선을 구분을 해서 어느 포인트에 랜선이 나와야 되고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그려드렸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부분은 이제 이제 파란색. 저 파란색은 실제로 치과에서도 랜선을 다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네. 네, 파란색으로 했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외부 회선이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이 회선을 내부용과 여기 치과는 내부용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뭐 그 치과의 네트워크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분리시켰고요. 여기 치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LG LG 인터넷 회선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외부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외부용은 뭐냐면 뭐 CCTV라든지 치과의 이제 손님용 인터넷, 환자분들의 어떤 무선 인터넷을 좀 열어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걸 좀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카드 단말기, 그 다음에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이런 것들만 따로 묶음으로 해서 그룹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치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 환경을 구성을 할 때 손님용과 그러니까 내부용과 외부용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만 그냥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환자분들이 와이파이를 연결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제 경험상 1차적으로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를 연결을 했을 때 내부용으로 공용으로 쓸 경우에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PC나 다른 중요한 PC와 IP가 충돌이 나서 갑자기 치과 업무가 마비된다든가 특정 PC가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부용과 내부용으로 나눌 때 저렇게 외부용으로 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외부용으로 치과 내부 업무용이 아닌 그 외에 인터넷망을 따로 구성을 해서 저렇게 도면에다가 그려서 목적을 저렇게 좀 표시를 해서 원장님께 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용인데 이 화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외부용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으로 다 랜선으로 다 꾸몄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용으로 할 경우에는 저렇게 원장실, 그다음에 서버실, 엑스레이실, 그다음에 전자차트를 위한 무선 공유기로 연결되는 시스템들, 그리고 뭐 체어, 그리고 상담실 이렇게 치과 업무용으로 하는 네트워크망은 따로 회선으로 분리시켜서 따로 저기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망을 구성을 한 다음에 색상도 빨간색으로 다 했습니다. 네. 렌 색상도 물론 뭐 노란색도 있고 회색도 있는데 저렇게 붉은색 선은 또 중요하다는 표시로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해둔 거고 저 빨간색 선이 만약에 뭐 치과에서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내부용 인터넷이 문제가 생겼네. 그리고 뭐 치과 업무가 내부용으로 혹시나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급하게 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관점에서 외부용으로 임시로라도 좀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내부용으로 세팅을 할 때 선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선을 놔야 되는지 저렇게 위치를 제가 다 잡아둔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둔 거고요. 네, 다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치과 한 거의 6년 돼가나요? 저희가 네. 저도 한 20년 전에 개원해서 인테리어를 한 3번, 4번 정도 새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층수를 올라가서 그때 새로 인테리어 할 때 목공 단계거든요. 아무래도 랜 유선 공사를 할 때는 이 목공이 일단 끝나고 나면 그때는 굉장히 다시 일이 번거로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진을 넣어봤는데 원장님들도 꼭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하시면 이런 공사 시공 과정 중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에도 보시면은 저 목공 중간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선들이 많이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저때 체크를 안 하면 저 위에 독이 올라가고 수도관 깔리고 하면은 그 뒤에는 와서 보라 그래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조금 포인트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요. 그 선을 하나 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분의 선을 빼는 경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화면에서 이제 데스크거나 진료실이거나 이제 대기실에 TV 있는 쪽 있죠. 네. 이런 쪽을 랜선을 뭐 미리 2개나 3가닥 빼놓고 데스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용 인터넷을 가닥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 미리 뽑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개별로 이제 첫 번째 화면에 그 데스크 화면에서도 보시면 지금 보기에는 컴퓨터 한 대로 보이지만 많은 치과들이 저기 회선을 1개나 2개만 빼놓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기에서 회선을 뽑을 때 UTP 케이블을 그 기계실에서 미리 선을 뽑을 때 미리 한 5개나 6개 좀 예상하는 것보다 2-3개 또는 1-2개는 더 뽑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PC에서 랜선이 하나 물리고
그다음에 카드 단말기에서 하나 물리고 프린터기에서 하나 더 물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뭐 키오스크가 들어오면 또 하나 더 물리게 될 거고 그리고 카드 단말기 하나 더 늘게 되면 하나 더 물리게 될 거고 그리고 데스크에 PC를 또 병원이 좀 그 환자들이 많아서 수납용으로 또 하나 더 세팅하게 되면 랜선을 또 하나 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미리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을 고려한 다음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을 많이 빼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그것을 미리 많이 빼놓지 않게 되면 저기 데스크 화면에서 이제 허브를 또 설치하게 됩니다. 이 네. 추가로 이제 랜선이 하나 나와 있어서 추가로 랜선을 하나 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 허브가 또 고장이 나면 또 이게 치과에서는 또 허브가 설치되어 있는지 인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컴퓨터 업체나 그런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결을 못하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 네. 치과 사진인데 아까 이전 목공 사진이고 목공 다 끝나고 인테리어 끝난 사진인데 왼편 제 그 데스크 쪽이 저희도 그 랜선 회선이 네. 모자라서 네, 나중에 굉장히 고민. 저때 저희가 4개를 빼놓고 그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PC도 2대고 카드 단말기도 2대 그러다 보니 여분의 랜 케이블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사진 보면 저기가 저희 기공실 공간인데 거기도 요즘은 원클릭 전자차트 프로그램 쓰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공장부도 사용하고 네. 또 일일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기공실에조차도 저런 랜선이 들어와 있었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 저런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노트북 장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오른쪽 끝에 바로 그 데스크 옆 공간인데 프린터를 저 자리에 놓도록 처음부터 인테리어가 되었었는데 저쪽으로 랜선을 뽑아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은 프린터도 전부 다 네트워크 프린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린터를 구입했다가 그 프린터는 딴 데로 가고 네. 무선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프린터로 다시 좀 교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기에서 팁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렇게 이제 그 기공실이라든지 그 진료실 옆에 이제 수납장 위에 뭐 PSP라든지 뭐 그 다양한 그 영상 장비들을 원장님께서 뭐 밀링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무조건 그 랜선은 거의 필요합니다. 근데 미리 지금 구매해 놓기 전에 또 그 랜선부터 뽑아 놓으면 또 노출돼 있으니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벽으로 해서 랜선만 꽂으면 쓸 수 있도록 월 플레이트로 해서 미리 그 콘센트, 그러니까 랜선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 형태로 2-3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 랜선만 꽂아서 꽂으면 되고 인테리어상으로도 깔끔하고 그리고 확장성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월 플레이트도 딱 그 만든다고 또 한 개만 딱 만들지 마시고 2개, 3개 위치별로 좀 이 자리에는 언젠간 내 장비가 뭔가 또 들어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또 전화기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규모가 크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랜선 플레이트를 저렇게 인테리어적으로 영향이 가는 자리는 가급적이면 월 플레이트로 해서 콘센트 벽 콘센트 꽂는 방식으로 쓰시게 되면 아마 크게 나중에 만족하시게 될 겁니다. 좋은 네. 팁인 것 같네요. 네. 여분은 선을 뽑아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네. 벽에 네. 그 RJ 커넥터가 꽂힐 수 있는 걸로 네. 플레이트를 준비해 놓고 네. 요즘 보니까 그것도 구멍이 1개, 2개가 아니라 네. 가로로 쭉 길게 맞습니다. 막 10개씩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네, 네. 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팅하는 게 좋고요. 저렇게 세팅한 곳 중에 저기 자리마다 또 허브를 설치하는 치과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문제인지 저조차도 찾기가 치과에서도 허브가 있는지 인지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허브가 고장난 건지 뭐 케이블이 결선이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꼭 좀 미리 저런 분도 고려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것도 저희 치과 사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미리 고려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저런 부분 필요성을 미리 알아서 그 진료실 쪽에 그 장 있죠. 벽에 네. 기구장 위쪽에도 전기 콘센트와 랜 케이블을 하나씩 뽑아 놓고 그 공간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선 와이파이 장비를 연결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저걸 나중에 이제 바닥이나 보이는 데다 놔두면 굉장히 보기도 싫고 네, 맞습니다. 또 많이 건드려지면 청소하거나 할 때 손상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 위치도 저런 식으로 천장 쪽에도 좀 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요즘은 저희 치과 대기실 쪽 카메라인데요. 예전과 달리 카메라조차도 IP 카메라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에는 저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장도 하고 실시간으로 확인도 하고 할 수 있는 저런 IP 카메라를 특히 계획한다면 포인트마다 저렇게 천장에 네. 빼놓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네네. 저렇게 이제 상당히 그 원장님께서 고려를 잘 하셨고요. 예, 잘 하셨고, 랜 케이블도 천장이나 CCTV도 전부 다 그 UTP로 연결이 요즘에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UTP 케이블을 꼭 빼놓으시고, 그리고 콘센트도 위쪽에 이제 그 또 전력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콘센트도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화면은 IP 카메라 바로 옆에 구멍은 조금 에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기 벌레도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갑자기 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렇게 디테일까지 고려하지 못해서 저도 늘 지나다니면서 저게 눈에 아, 네. 띄긴 하더라고요. 저도 딱 화면 보는데 저게 먼저 눈에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왼편 사진은 네. 저희 그 엑스레이 장비 방사선 촬영실 안쪽인데 네. 저 안쪽에가 생각보다 저희는 당연히 그 대형 장비, CT 장비만 랜 케이블이 있으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다른 장비들이 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PSP나 다양한 장비들이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추가로 또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선도 지저분하게 되고 네. 또 선짤 부분은 저렇게 중간에 커넥터, 커플러 해서 연결을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사연이 많았던 공간이라 네. 영상 장비가 들어가는 네. 방사선실은 또 와이파이도 안 터지더라고요. 벽이기 저게. 때문에 이쪽으로 네.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와이파이로도 해결을 못하고 해서 결국은 좀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 또 허브를 공간이죠. 쓰게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저런 공간도 미리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칭찬 사진인데 여기서 제가 좀 네, 이게 네. 고려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안타깝죠. 네. 네, 일단 한숨부터 한번 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 저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일단 치과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나 어떤 전산 관리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치과는 이제 원장님께서 전산 관리자시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많은 대부분의 치과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한번 보시고 우리 치과의 내부 네트워크는 어떻게 꾸몄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대체로 다 저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그나마 이제 원장님 치과는 작업하기 좋은 하단에 있는데 네. 또 저렇게 작업을 했는데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치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거나 하면 저기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원장님 치과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분리를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게 좀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한 허브에 전체 인터넷 전화기부터 CCTV 모든 게 저기 맨 위에 있는 검정색 큰 콘센트 많이 꽂혀 있는 게 허브인데 저기에 다 꽂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게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만약에 전화기가 안 되면 저 중에서 어떤 게 전화기 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서는 저 개별로 네임택을 이거는 체어 1번, 이거는 원장실 이렇게 구분을 다 해둬야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허브를 연결을 해놨다 그러면 그 선 옆에 허브를 어디에 표시해놨다고 해서 표시라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허브는 장착이 돼 있고 고장이 났는데 또 본의 아니게 저 허브가 고장 난 줄 알고 또 저 허브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 치과는 또 다른 치과하고 좀 틀린 게 지금 보이시는 저 많은 선들이 또 허브와 공유기 기능을 겸하는 장비다 보니까 이 공유기는 또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납니다. 네. 허브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공유기는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공유기 기능이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 그냥 치과 업무가 완전 먹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리스크도 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보니까 KT 모뎀인데 저 모뎀 같은 경우도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건 이제 보통 가정용이고요. 가정용으로는 아주 소규모 치과에나 소규모 사업장에 이제 쓰시기도 하는데 저런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신사에서 가입을 할 때 아마 KT 모뎀 같은데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체어단이나 상담실이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막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회선용으로 그냥 가정용으로 사실 가입한 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봇 에이전트가 이제 회선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감시하면서 여기 PC는 인터넷에 공유기 통해서 한 수십 대 물렸네? 그러고 한 대만 인터넷 되도록 만들고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KT에 또 전화해서 좀 풀어달라고 사정하고 아니면 요금을 더 내야 되거나 대당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대당 5,000원씩 막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좀 가급적이면 이제 소호용 기업형으로 저는 조금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나무 박스에다 했거든요. 어쨌든 저기 허브나 모뎀이나 맨 위에 단에 있는 저 공유기, 그 공유기도 전부 다 열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지금 저 화면에서 잘못된 것 중에 그 허브와 밑에 공유기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개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이제 저 공유기나 허브의 수명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케이스는 나무 렉을 쓰지 않고 네트워크 그 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용으로나 소모용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 렉을 또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협상만 잘하면. 그래서 그리고 그 렉 사이에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렉 사이에 쿨러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면 일단 전기적 장비인 저런 장비들은 열 때문에 고장을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제일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무만으로 해놓으면 저 공유기가 뭐 화재나 이런 것까지는 조금 극단적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네트워크 렉을 놓고 선 깔끔하게 랜 작업을 하고 어느 포인트에 어떤 선이다라는 네임택을 다 붙여놓을 것 같습니다. 예. 모범적인 예. 사례와 비교해서 할 수 있게 네. 뒤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팀장님이 또 이게 죄송합니다. 단점을 또 아주 부끄럽게 제가 좀 솔직하게 방송이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서운하지 어쨌든,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뒤에서 모범 답안하고 다시 한번 네. 뭐 비교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네. 예쁜 그림, 좀 잘 된 네. 그림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쪽 업을 또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많이 담당하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만 보면 저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딱 저렇게 세팅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네임택을 다 적어놨거든요. 명확하게 다 적어놓고 랜선도 저기 지금 왼선이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분리도 시켜놓고 중요한 선들은 또 따로 선 색깔을 분리시켜놓고 네임택을 저렇게 붙여놓게 되면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갑자기 네트워크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한 15분 내로 다 해결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선도 지금 굵은 선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굵어서 그 결선이라든지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누가 뭐 끊지 않는 이상은 물리적인 문제는 생길 가능성이 없죠. 네, 저희 색깔이 랜선도 저는 회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다양한가 봐요. 아까 빨간색,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회색,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4가지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파란색과 그리고 또 정열의 상징인 또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네, 회색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네네. 예. 어쨌든 시인성이 취향 좋은 따라합니다. 게 네, 관리나 작업이 네, 쉬울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UTP 케이블 네, 랜선에 대해서 네.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 네.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해 주시고요. 네, 네.